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사입니다. 오늘은 초보 강사분들을 위한 학원 페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사인 분들만 궁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직종에 안 계신 또는 강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페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보습학원부터 시작해서 대형 종합반도 있어봤고, 재종반도 있어봤고, 인강도 해봤고, 여러 군데에서 또 인강도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드리기가 가장 적합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습학원 종합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학원이라고 하면 가장 어릴 때 다니는 학원은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근데 이게 저학년으로 갈수록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정서적 노동의 강도도 세집니다. 육체적, 정서적 노동의 강도는 세지는데 지식을 요구하거나 또는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쪽은 좀 적죠. 사교육 중에서. 그런 분야 쪽이 페이가 좀 적습니다. 이게 사실 육체 노동, 힘든 일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구조가 갖춰진 사회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발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들 보면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 돈 엄청 많이 받고 그런다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약간 육체적인 노동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 중에서도 육체적이라든지 정서적인 노동의 강도가 센 분들의 페이는 적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원, 중학교 학원, 고등부 학원을 봤을 때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페이는 세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가르쳐 본 바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르치는 건 훨씬 쉽습니다. 제일 쉬운 게 누구냐? 재수생들이에요. 재수생들 가르치기가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중학생이 제일 힘들었었어요. 저 옛날에 처음에 학원 가서 시작할 때는. 아무튼 그래서 보습학원, 종합반, 중등부 학원 이런 쪽은 아마 페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전후 정도로다가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종합반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있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페이가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그냥 계약 당시의 페이를 정하고 그 금액으로 쭉 가는 학원들이에요. 학원에서는 이 정도 페이를 주면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페이를 책정을 하고, 그 페이에 해당되는 강사들이 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가 적으면 경력이 적은 강사분들이 모일 것이고, 페이가 좀 세면 경력이 좀 있는 강사들도 실력이 있다고 자신하는 강사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보습학원 종합반이고, 가끔은 이곳에서도 인센티브 형태로다가 학생이 늘어날 때마다 얼마를 더 지급한다라는 약간의 비율제를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정된 금액으로다가 나갑니다. 고정된 페이를 받는 학원은 희한하게 일의 강도가 좀 세요. 가능한 학원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 외적인 것들 상담이라든지 뭐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보습학원 종합반은 그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잡무가 많아요. 잡무가. 심지어 좀 심한 그런 경우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청소시키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사실 청소라고 하는 거는 학원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죠? 학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고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강사를 시키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학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습학원 종합반의 페이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과학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단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벌 것인가. 일단 단과학원의 페이는 기본급이 없습니다. 기본급이 없어요. 학생 명수대로 받는 겁니다. 학생 명수대로. 대치동에 있는 단과는 기본적으로 60%를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명 있을 때보다 10명 있을 때 페이는 10배가 되는 겁니다. 받아가는 건. 그리고 이렇게 단과학원에서 이 60%를 주는 곳은 진짜로
직원이 아니에요. 3.3%를 세금을 떼고 받는 사업자, 동등한 사업자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주는 원장님, 부원장님 이런 분이 계시고 수업은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증가하거나 떨어지는 거라 하는 걸 학생 증가를 위해서는 이제 학원하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생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강사의 책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을 유지해야지 페이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게 60%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비가 25만 원이다라고 하면 60%면은 네, 정확히 계산이 얼마 안 되는데 100분의 60 곱하기 25만 원 하면 그게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카드의 수수료라든지 뭐 기타 등의 수수료가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러셀 같은 곳은 이제 학원에서 50%만을 줍니다. 50%, 러셀은 50%를 알고 있어요. 계약 살 때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러셀은 아무래도 뭐 학원의 인지도, 자기네가 이제 이미 모아놓은 학생들을 가지고 강사들한테 분배를 한다. 자기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해준다. 딴 데보다 10% 일을 더 해준다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페이가 차이가 나고요. 60%가 넘어가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미 강사의 지위가 1타예요. 그러니까 1타 강사는 막 70%, 80%까지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1타 강사면. 근데 그런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과목적인 특성도 있어야 되고 그 강사 갖는 지위도 있어야 됩니다. 가끔 내신 강의에서 독보적인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민사고 강의에 아주 독보적이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율사립고등학교에서 독보적 강의를 하고 있다라든지. 근데 그게 학원 자체의 능력에 의해서 또는 학원의 학원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여서 숫자가 많은 경우는 학원에서 비율을 많이 주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학원의 능력이 아니라 강사의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을 옮겨도 학생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강사라고 하면 비율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60% 넘는 비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과학원은 이렇게 페이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과학원에서는 학생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강사들이 진짜 사업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종반이 있습니다. 재종반은 1년마다 보통 그 시수하고 시간 페이를 결정할 텐데 보통 시간 페이예요. 시간 페이. 시간 페이라고 하는 거는 1시간 수업을 했을 때 정확히는 50분이죠. 50분 수업을 하고 받는 돈의 금액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재종반을 시작했을 때는 한 시간당 6만 원대 정도의 시간 페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남 하이퍼학원에 갔을 때 이제 강남 하이퍼학원에 전임으로 있는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12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옛날에 강대에 있었던 선배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강남대성 같은 경우는 시간 페이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1시간 50분 수업하고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30만 원 넘는 금액을 받으면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시수라는 게 되게 적어요. 시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자기가 받는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0시간을 받으면 10시간 곱하기 30만 원 그럼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20시간을 받으면 일주일에 10시간이면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0시간이면 한 달이면 40시간이고요. 4, 3, 12 하면 이제 12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20시간을 받는다고 하면 2,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을 많이 받는 거.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절대평가 되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수요가 주니까 학원에서도 예전에는 2시간씩 3명이 수업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2시간씩 2명이 들어가거나 그보다 작은 시간이 아마 들어갈 거라서 선생님들 많지만 그 나눠가져야 되는 시간의 그 한계량이 있어서 시수를 많이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크잖아요. 다만 적은 양의 시간을 일하고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죠.
제가 옛날에 재종반에 있을 때 되게 특이한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방송 강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교시에도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는 방송 강의가 있었는데 방송 강의를 저도 찍었었거든요. 근데 방송 강의 같은 경우에 20분 단위로 찍었어요. 20분 단위로. 그러니까 20분 수업을 찍고 그때 20분에 찍고 그 당시 시수가 20분에 17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20분에 17만 원이면 3, 7, 21, 3일은 3, 한 51만 원 정도. 1시간에 51만 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비싸냐면 일단 이건 20분을 촬영할 때 뭐 엔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1시간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 방송 강의는 그 모든 지점에 있는 학생들이 낸 페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혼자서 전 지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서 전 지점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더 많아야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학원에서도 방송 촬영도 하고 약간 인강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종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담임 선생님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학과 담임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을 잘 안 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국영수 과목 선생님들이 담임까지 겸했는데 담임을 하게 되면 담임 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담임 선생님으로서 기본급이 나옵니다.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반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담임 비용 같은 게 있어서 그것도 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강의만 하는 선생님들이고 보통 강사들은 상담하거나 담임 역할 해주는 그 분들 생활 담임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숙학원 체제랑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재종반은 그렇게 정해지고 보통 그 계약할 때 그 시간 페이를 결정하고 1년마다 갱신을 하는 1년마다 갱신하는 건 보통 좋은 학원이라고 하면 그런 거 보면 이제 강남대성이 참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 뭐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강사마다 특징에 따라서 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대인재 같은 곳도 아마 시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제가 정보가 없어서 친한 분들이 그래서 수업하는 분이 없어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종반은 그렇게 페이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종반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재종반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재종반 수업이 보통 오전에서 오후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단과 학원을 또 뛸 수 있기 때문에 재종반 하면서 다른 학원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재종반을 하면서 단과 학원을 뛰어봤지만 축납니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강입니다. 인강이 많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BS 쪽은 한 시간에 EBS도 한 3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 기억이 제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EBS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EBS도 EBS는 이제 시간 단위로 주는데 일정한 시간이 넘었을 때 뭐 30만 원대 정도의 금액을 받는 거로 들었어요. 사설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재종반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원대 재종반은 강남대성 같은 곳밖에 없고요. 좀 규모가 작은 곳들은 그 정도의 시간페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느 학원이냐, 어떤 지점이냐 이런 것들 또 그 강사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라서 뭐 획일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강은 단과랑 비슷합니다. 단과랑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많은 학생이 들을수록 페이가 세져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강은 강의료하고 교재비가 있잖아요. 강의료 같은 경우는 강의 수강료입니다. 25%가 그냥 25%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적은 학원도 있고요. 22% 뭐 20%까지 떨어진 학원도 있을 거고 강사의 뭐 수준이 높다라든지 뭐 재협상을 통해서 일타가 더 요구한다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몰라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라는 게 있어요. 교재비는 한 5%에서 한 80%, 85%?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요 정도의 그러니까 교재비의 75에서 85%를 받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학원에서 그것을 물류비라든지 아니면은 발송할 때 배송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금액으로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교재비의 이 정도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강의료라고 하는 것이 강사, 그러니까 강의를 살 때 강사의 패스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의 패스 살 때 뭐 60만 원짜리 강사의 패스. 그럼 60만 원에 그 강사의 패스 사면 그 60만 원이 강사에게 일정한 비율로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강사들이. 그래서 인강의 황금기, 김기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잘 나갔던 시절, 그 시절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이게 이제 스카이에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스카이에듀 지금은 업체는 사라졌지만 스카이에듀가 패스라는 걸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얼마에 들을 수 있도록 패스를 팔았습니다. 싼 금액에. 그러니까 강의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료가 확 줄어들어서 이게 얼마 안 돼요. 이게 얼마 안 되고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강의료는 떨어졌지만 학생들의 숫자는 더 많이 듣다 보니까 교재비가 많아져서 교재비 매출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익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저의 패스를 팔았던 인강 업체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그때 이 부분이 꽤 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카이에 대해서 수업할 때는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컸어요. 이 부분이 많이 컸고 그러니까 패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패스를 통해서 들어들이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사들이 그 전체 강의를 이렇게 딱 펼쳤을 때 학생들이 보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타 쪽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볼 테니까 그쪽 비율이 늘어나죠. 근데 패스로다가 바뀌고서는 오히려 아래 강사들의 강의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강사 패스 살 때는 특정한 강사 하나를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싸니까. 그러니까는 1타 빼고 잘 안 사니까 밑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햇빛이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이게 패스, 그러니까 전 과목 패스로 바뀌면서는 이 강의도 들어보고 저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 강의에 대한 어떤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 패스를 팔면 1타 강사는 손해를 보고 가장 밑에 있는 강사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그런 독특한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커져요. 오히려 아래에 있는 강사들에게는 좀 이익이 잘 고르게 분배되는 느낌이 좀 생깁니다. 어쨌든 강의료는 얼마 되지 않아서 패스 같은 경우는 크지 않고 교재비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강을 이제 하고 싶은 선생님들 많으실 건데 인강이 꿈인 선생님들 많으실 텐데 인강 3사에서도 지금은 큰 빅2가 있죠. 메가스터디와 대성마이믹이 있고 그다음에 이투스가 있는데 이투스는 매출이 많이 적어서 매출이 적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이 적으면 이 부분도 적어지는 겁니다. 파이 자체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파이를 나눠서 먹는 것도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아마 이름 없는 업체에서 쉽게 인강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름 없는 업체라도 인강을 시작하면 갑자기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할 텐데 어떤 업체에서 그 인강을 하셨던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한 달에 강의료가 4만 원 나왔대요. 한 달에 강의료가 4만 원밖에 안 나와. 4만 원이 찍히는 겁니다. 나 죽어라고 강의를 찍어서 올렸는데 4만 원 나옵니다. 교재비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게 4만 원이면 이거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커져야 얘도 커지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강의를 많이 들어야지 교재비도 많이 팔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사실 이름 내놓고 얼굴 내놓고 좀 유명해진 것 같지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제풀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초보 선생님들이 겪는 것일 텐데 뭐 이거 강사의 인지도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 학원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인강하면 안 될 업체가 인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탑2에 가게 되면 아무리 처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라도 4만 원 같은 저런 금액이 찍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사들이 그 페이를 받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의 가치는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강사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시면 그냥 계속 그 가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야 되는 직종이 강사입니다. 이게 스포츠 분야보다도 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스포츠 분야는 내 기록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강사의 가치는 그게 명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과학원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지만 이 단과학원이라는 것도 이게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학원에서 안 밀어주면 안 돼요. 학원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줘야지 됩니다. 인강도 밀어주는 강사가 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게 참 웃긴 건데 그냥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공정하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교육계는. 사교육계는 소수가 특권을 누리는 곳이에요. 공정한 곳이 아닙니다. 공정한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십니다. 근데 그래도 도전을 해야지만 뭔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냥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실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력을 키우세요. 뭐 저 같은 경우도 강사분들을 위한 단과 강의 같은 것들 인강을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강의를 봐서 실력도 높이고 남들과 차별화된 컨텐츠를 컨텐츠로다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또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지 그냥 머물러 계시면 강사는 그냥 그저 그런 강사일 뿐입니다. 스스로 입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운입니다. 우리 선조님들이,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70%고 노력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죠. 아무튼, 도전하셔서 스스로의 가치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사 학원 강의 페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